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으로 암 진단과 치료의 세기를 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기업이죠. 루닛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루닛. 그 딥러닝 AI를 써서 암 정복이라는 인류의 오랜 숙제에 도전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이제 의료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1세대 주자로 많이들 주목하고 있죠. 오늘 분석은 청취자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루닛의 가장 최근 반기 보고서하고요. 또 아주 상세한 내부 투자 분석 가이드, 이 두 가지를 주로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들 보면 루닛이 지금 뭘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뭘 하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투자 분석 가이드에 나오는 투 엔진, 그러니까 두 개의 엔진이라는 비유가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두 엔진이 어떻게 루닛을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AI 기술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청취자 여러분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 투자 분석 가이드에서 루닛의 핵심 전략으로 투 엔진을 딱 꼽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강력한 엔진, 이런 비유 같은데 첫 번째 엔진은 뭔가요? 첫 번째 엔진은 루닛 인사이트, 우리말로는 루닛 인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주로 암을 진단하는 영역,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발견하는 캔서 스크리닝 쪽을 담당하는 솔루션입니다. 아, 그 의료 영상을 AI가 분석해서 의사 선생님들 진단을 돕는다는 바로 그 기술이군요. 예를 들면 어떤 영상들인가요? 네. 주로 이제 흉부 엑스레이, 저희가 흔히 CXAR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유방암 검사에 쓰는 유방 촬영술, MMG나 아니면 좀 더 최신 기술인 DBT, 디지털 유방 단층 촬영술 같은 영상들을 분석합니다. 그걸 분석해서 뭘 찾아내는 거죠? AI가 이제 폐결절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암 의심 부위처럼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찾아서 딱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의사분들이 더 빠르고 또 정확하게 판독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는 거고요. 기술력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 성과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그 루닛 인사이트 MMG는 2021년에 국내 의료 AI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꽤 의미가 있었고 최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D 유방 촬영술 분석 솔루션인 DBT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초기에는 시장에 어떻게 진출했나요? 초기에 루닛의 글로벌 전략은 GE 헬스케어라든지 필립스, 후지필름 같은 아주 큰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데 좀 집중했습니다. 아, 그 OEM 방식이라고 하는? 네, 맞아요. OEM 방식. 쉽게 말하면 루닛의 AI 소프트웨어를 파트너사 장비에 그냥 탑재해서 파는 거죠. 엑스레이 기기나 유방 촬영 기기예요. 그러면 그 대기업들 판매망을 이용하니까 빨리 퍼뜨릴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시장에 빨리 침투하는 데는 분명히 효과적인 전략이었어요. 실제로 반기 보고서 같은 걸 봐도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거든요. 글로벌 확산은 꽤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방식이 좀 명확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이제요. 아무래도 파트너사를 거치니까 루닛이 가져가는 이익률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 중간 마진 같은 게 있겠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확보가 좀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AI 성능을 계속 좋게 만들려면 실제 사용 데이터,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피드백이 계속 들어와야 하는데 OEM 방식으로는 최종 사용자인 병원에서 직접 데이터를 얻기가 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빠르게 퍼지긴 했는데 수익성도 좀 아쉽고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 데이터 확보도 좀 어려웠다. 여기서 뭔가 변화가 좀 필요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루닛이 아주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게 되죠. 바로 볼파라 인수입니다. 볼파라 인수. 네, 이 인수가 루닛 INS 사업 모델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루닛 전체 전략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걸 자세히 보는 게 오늘 얘기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 부분이에요. 네, 볼파라 인수 2024년 5월에 완료됐다고 나오죠.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유방암 검진 AI 전문 기업이라고요. 보니까 인수 자금도 꽤 컸어요. 약 1,66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같은 경우로 조달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왜 하필 볼파라였을까요? 이 큰 돈을 들여서. 볼파라가 그냥 기술만 가진 회사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투자 분석 가이드를 보면요. 볼파라 매출의 무려 97%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97%요? 와, 네. 그리고 인수할 당시에 이미 미국 안에 2,000곳이 넘는 병원이나 클리닉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데요? 그럼 루닛이 그전에 OEM 방식의 한계로 지적됐던 미국 시장 직접 접근 채널, 이걸 그냥 단번에 확보해버린 거네요? 아, 그래서 투자 분석 가이드에서 1+1은 3 S너지다 이렇게 표현했군요. 정확합니다. 기존에 맺었던 파트너십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 직접 물건을 팔고 또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발판을 딱 마련한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고객 명단만 얻은 게 아니고요. 미국 유방검진 시장에서 이미 잘 돌아가고 있던 검증된 영업망하고 서비스 인프라까지 같이 얻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수하고 나서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있나요? 네, 그 투자 분석 가이드 보니까 초기지만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인수하고 한 1년 만에 루닛 솔루션을 새로 도입한 미국 병원이 200곳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특히 세컨리드 AI라는 모델이 좀 흥미로운데 이건 B2C,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AI 판독 비용을 내는 모델이거든요. 환자가 직접요? 네, 이 모델이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대요. 이게 기존 B2B, 그러니까 병원에 파는 모델보다 수익성이 10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인 거죠. 수익성에 바로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좀 바뀌겠어요? 네, 그게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한 번 팔고 끝나는 방식도 일부 있었다면 볼파라 인수를 통해서 주력 모델이 이제 SaaS,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독 모델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매달 혹은 매년 구독료를 받는 모델이니까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도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INS 사업부가 루닛의 꾸준한 수입원,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로 자리 잡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거 성장하는 기업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볼파라 인수가 가져온 게 또 있을까요? 돈 버는 거 말고? 데이터 측면에서 얻은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볼파라를 인수하면서 1억 장이 넘는 아주 방대한 유방암 관련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어요. 1억 장이요? 네, 이게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인종 그룹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장비에서 얻어진 고품질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 많은 데이터로 뭘 할 수 있을까요? AI가 더 똑똑해지나요? 일단은 당연히 루닛 INSI의 AI 정확도를 더 높이는 데 바로 쓰일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진단 보조 수준을 넘어서서 미래의 예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예측이요? 네. 예를 들어서 루닛이 지금 개발 중인 루닛 INS 리스크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한 1년에서 5년 안에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이건 정말 청취자께서 아하 하실 만한 부분인데요. AI가 단순히 지금 상태가 어떤지만 봐주는 걸 넘어서 앞으로 병이 생길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이나 관리 쪽으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인 거죠. 진단을 넘어서 예측과 관리요. 와, AI 역할이 진짜 점점 커지네요. 자, 그럼 이제 루닛의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사이트가 좀 안정적인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책임진다면 이 두 번째 엔진은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던지는 승부수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루닛의 두 번째 엔진은 바로 루닛 스코프, 루닛 스코프입니다. 스코프는 암 치료, 그러니까 온콜로지 영역에 집중하는 플랫폼이에요. 치료요? 어떻게 치료를 돕죠? 암 환자의 조직 슬라이드 이미지를 AI가 분석해서요. 특정 항암제, 특히 요즘 많이 쓰는 면역 항암제가 이 환자한테 잘 들을지 안 들을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일종의 AI 바이오마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암 조직을 보고 약효를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분석하는 건가요? 대표적인 예가 PD-L1이라는 단백질이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PD-L1 발현율이 특정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통 병리학 의사 선생님이 현미경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코프는 이 과정을 AI가 자동으로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거죠. 아, 그런데요. 그 투자 분석 가이드를 보니까
스코프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실제 환자 처방에 쓰이는 게 아니라 연구용, RUO, Research Use Only로만 쓰인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네, 그 연구용이라는 말은요. 당장 환자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직접 쓰이는 건 아니고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 연구를 하거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과정 같은 데서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루닛한테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연구용으로 쓰이는 게 왜 영리한 전략인가요? 루닛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회사를 포함해서 글로벌 탑 20 제약사 중에 15곳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와, 15곳이나요? 네. 그래서 이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스코프를 이용해서 바이오마커 분석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즉, 제약사들이 자기네 신약 후보 물질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보려고 스코프를 쓰고 그 비용을 루닛에게 지불하는 구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루닛 입장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진 그 막대한 R&D 예산을 활용해서 스코프가 정말 임상적으로 유용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착착 쌓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투자 분석 가이드에 따르면 이 연구용 매출만으로도 2025년에는 한 1,000억 원 정도는 기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약사들이 돈 내면서 루닛 R&D도 도와주고 임상 데이터까지 쌓아주는 효과라니.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전략인데요. 근데 연구용 매출 1,000억 원, 이게 스코프의 최종 목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아리온 매출은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루닛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7년까지 미국 FDA로부터 첫 번째 동반진단 Companion Diagnostics CDX 승인을 받는 겁니다. 동반진단, CDX. 이거 좀 생소한데요.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CDX라는 건요, 특정 신약을 처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사용해야만 하는 진단검사나 기기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항암제가 새로 나왔는데 FDA가 승인하면서 이 A약을 쓰려면 반드시 루니스코프 검사를 해서 특정 바이오마커가 양성인지 확인해야만 처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한데요. 그럼 그 A라는 항암제가 처방되는 모든 병원에서는 무조건 루니스코프를 써야만 한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루니스코프는 더 이상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인 그냥 보조도구가 아니에요. 수조 원 규모에 달하는 특정 항암제 시장으로 들어가는 관문, 즉 필수 통행증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당 약을 쓰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거죠. 이건 루닛에게 단순히 매출이 느는 걸 넘어서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퀀텀 점프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루니스코프의 현재 가치를 평가할 때 단순히 지금 나오는 연구용 매출 100억 원 이것만 보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 분석 가이드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스코프의 진짜 가치는 미래에 이 CXDS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성공 확률이 꽤 높은 콜옵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분야도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특히 미국 보스턴에 있는 패스 AI라는 기업하고 글로벌 선두 자리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엔진 인사이트와 스코프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들어보니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성장 스토리에는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루닛의 재무 상태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 분석 가이드에서는 루닛 재무 상태를 J커브 형태라고 설명하던데요. 네, 맞아요.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 기업의 초기 재무 패턴이죠. 매출 성장세는 정말 폭발적입니다. 반기 보고서랑 투자 분석 가이드를 종합해보면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116%나 늘어서 540억 원을 기록했고요.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371억 원 매출을 올리면서 반기 최대 실적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매출 비중의 90%를 넘는다는 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죠. 그런데 매출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손실 규모는 아직 좀 상당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24년에는 677억 원, 2025년 상반기에도 4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손실의 성격입니다.
투자 분석 가이드에서는 이걸 단순히 돈을 못 벌어서 나는 손실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볼파라 인수 관련 비용이라던가 또 루니스코프 대별 같은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 그리고 인력 확보 바큰데 돈을 많이 쓰면서 발생하는 전략적 적자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관리를 못해서 적자가 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아,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도 계속 손실이 나는 건 좀 부담일 텐데 좀 긍정적인 신호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영업 손실률이라고 매출 대비 영업 손실 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투자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 비율이 2024년에는 1.7배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25배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실 금액 자체는 아직 크지만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의미거든요.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루닛 경영진도 흑자 전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2026년 4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달성하고 2027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이루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목표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뭘까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현금 소진 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투자 분석 가이드에 따르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1년에 800억 원 이상의 현금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해요. 만약에 계획했던 대로 매출이 안 늘거나 비용 효율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면 목표로 했던 흑자 전환 시점 이전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겠죠. 예를 들면 유상증자 같은 거요. 근데 이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가장 클까요? 역시 SEPO의 CDX 승인 문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루닛의 기업 가치를 좌우할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뭐니 해도 루닛 SEPO가 FDA로부터 CDX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아내느냐 마느냐 하는 겁니다. 이 허들이 생각보다 훨씬 높거나 승인 시점이 계속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실패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퀀텀 점퍼 기회는 사라지는 거고요. SEPO에 대한 가치 평가는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루닛의 전체 성장 스토리에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라고 봐야죠. 그 외에 또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지금 루닛 주가에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만약에 실제 성과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우려가 있겠죠. 네, 그렇죠. 다른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경쟁 심화 리스크입니다. 특히 루니스코업 쪽에서는 패스 AI하고의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 있고요. 루닛 인사이트 쪽에서도 계속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저희는 특정 기업 편을 들거나 투자를 권유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청취자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루닛에 대한 심층 분석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루닛은 암 진단을 책임지는 루닛 인사이트 그리고 암 치료 영역을 공략하는 루닛 스코프 이렇게 두 개의 엔진을 가지고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볼파라 인수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이걸 통해서 루닛 인사이트 사업이 기존의 OEM 중심에서 벗어나서 수익성 높은 SaaS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이걸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려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루닛 스코프는 현재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연구 협력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2027년에 첫 FDA 동반 진단 CDX 승인을 받겠다는 아주 큰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요. 네. 재무적으로는 J커브를 그리고 있는데 2027년 연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소진 문제라던가 CDX 승인 불확실성 같은 리스크도 같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루닛의 기술력부터 사업 전략, 재무 상황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뭔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쭉 분석하면서 느낀 건데요. 루닛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물론 자체적인 AI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파트너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트너십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INST 해업 쪽에서는 G 헬스케어, 필립스, 후지필름 같은 글로벌 유통 파트너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또 볼파라 인수로 얻은 그 미국 내 병원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자산이고요. SCOP 사업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빅파마들이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신약 개발 파트너이자 나중에는 CDX 상용화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최근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처럼 기술 파트너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루닛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파트너들이 메워주고 있다는 의미네요. 네. 그런데 만약에요, 이 핵심 파트너 회사들이 자기들의 자체적인 AI 전략을 좀 수정하거나 아니면 사업 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루닛과의 협력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G나 필립스가 자체 AI 솔루션 개발에 더 힘을 쏟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빅파마가 루닛 대신 경쟁사의 AI 바이오마커를 선택한다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이런 외부 파트너들의 전략 변화가 루닛 자체의 기술 개발 속도나 방향성보다 루닛의 미래 경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파트너십 생태계의 역학관계, 그리고 그 변화 가능성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루닛을 바라보는 것도 청취자 여러분께는 꽤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와,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둘러싼 더 큰 비즈니스 생태계와 파트너십의 중요성까지 생각해보게 하는 아주 깊이 있는 지적이네요. 오늘 루닛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의료 AI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해보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분석 여정을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